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인 낭트 대 스타드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낭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반바의 골로 르아브르를 잡고 잔류권으로 올라갔다. 리그왕이 챔피언십과 세리에 못지않게 치열한 잔류 경쟁 중인데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잔류를 향해 가고 있다. 시몬이 부상을 당하며 빠진 상황이지만 알바인과 몰렛, 반바가 2선에서 착실하게 기회를 만들고 있고 치리베아의 중원 존재감도 살아났다. 레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마르세유를 잡은 이후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이 멀어졌다. 유럽 대항전 진출과 더불어 FA컵 우승을 노렸지만 준결승에서 탈락했기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산타마리아와 르피 등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진 않지만 칼리무엔도와 브리고드 등 최전방 공격진의 마무리가 아쉽다. 접전을 본다. 연패를 끊기 위해 렌이 원정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 르피와 산타마리아, 두이 등이 중원에서 수비 라인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고 테아테가 상대 주포인 모하메드를 경기 내내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렌이 중원에서 밀리지 않으며 원정이지만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엠폴리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체에 패했다. 토리노에 승리하며 강등권 탈출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였는데 템백으로도 원하는 승점 1점 추가에 실패했다. 그래도 아직은 잔류 커트라인인 17위기의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잔류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강팀 나폴리 상대로 공격 일변도는 어려울 것이기에 마린과 바스토니가 중원과 최종 수비의 간격을 유지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프로시노네와 비겼다. 코파 이탈리아에서 앞길을 막은 팀을 상대했기에 승리를 노렸고 폴리타노와 오시멘의 골이 나왔지만 측면 수비수인 후이가 퇴장당한 여파가 컸다. 그래도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후이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엠폴리는 루페르트와 베레신스키 등 경쟁력 있는 중앙 수비가 있지만 중원의 수비 보호 기복이 있다. 로보트카와 앙기사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오시멘과 흐비차, 라스파도리의 스리톱이 공격을 이끌 나폴리가 승리하고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퀸즈파크 대 프레스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퀸즈파크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잔류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셰필드에 패했고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부진했다. 그래도 아직은 승점 3점을 앞서 있기에 유리한 건 사실이다.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프레스턴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프레스턴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4셈 원정을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승격 플레이오프로 가는 6위 팀과의 승점 차를 5점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해도 6위 팀이 승점 1점만 추가해도 순위를 뒤집을 수 없다. 그래도 희박한 확률이 있기에 일단 이번 라운드에는 제이콥슨과 오스마칙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퀸즈파크의 승리를 본다. 프레스턴은 노리치와 4셈 등 순위 경쟁팀들에 패하며 이번 시즌이 사실상 끝났다.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있다고 보긴 어렵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린든 다이크스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침투할 퀸즈파크가 홈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첼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주중 열린 챔스 8강에서 레알에 패하며 우승 도전이 끝났다. 이제 남은 일정은 4강에 오른 FA컵과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인 리그뿐이다. 때문에 주중 연장과 승부차기를 치렀음에도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이다. 포든과 로드리, 실바를 비롯해 120분을 소화한 선수들이 다시 풀타임을 뛸 것이고 알바레스와 홀란드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첼시는 8강에서
챔피언십의 강호인 레스터에 승리했다. 최근 리그와 컵 대회 등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데 리그컵 준우승에 이어 FA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엄청난 화력으로 6골을 뽑아내며 승리하기도 했다. 포트트릭을 기록한 에이스 팔머를 비롯해 잭슨과 길크리스트 등이 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 욕심을 낸 잭슨과 마두에케가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체력적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첼시는 갤러거와 카이세도가 중원을 잘 지탱하고 있지만 공격진이 삐걱거리고 있다. 로드리와 데브라이너의 중원 장악 속에 공격을 주도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알메이다의 결승골로 오사수나를 잡고 6위인 소시에다드와 승점 차이를 3점으로 줄였다. 강팀의 지위를 잃은 듯 했던 최근 몇 시즌이었는데 유럽 대항전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다.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점까지 추격했고 충분히 순위 역전을 노릴 만하다. 모스케라와 바스케스, 폴키에 등이 호세 가야가 빠진 수비진을 지탱하며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합작했다. 베티스는 미란다와 페키르의 골로 셀타비고에 승리하며 아직 유럽 대항전 출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갔다. 너무 많은 선수의 인앤 아웃이 있던 이번 시즌이기에 일정한 경기력 유지에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보였다. 특히 연패를 당하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승리로 인해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발렌시아 상대로 원정 승리에 도전한다. 접전을 본다. 발렌시아는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골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홈에서 꾸준하게 승점 추가를 잘하는 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페젤라와 베에린, 미란다 등이 수비진에 나서고 로드리게스와 카르발류가 수비를 보호할 베티스 역시 수비에 강점이 있다. 치열한 중원 경쟁을 이어가며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니온은 아우크스 원정에서 완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 팀들에게 추격당했고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와의 승점 차이는 3점에 불과하다. 최근 2시즌 연속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서는 등 분데스리가의 강호로 자리매김했는데 하락세가 크다. 측면 수비수인 고센스의 6골이 팀 내 최다 골일 정도로 최전방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뮌헨은 쾰른을 잡고 2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골득실에서 앞선 2위기에 언제든 3위로 추락할 수 있고 이번 원정이 중요하다. 다행인 건 팀의 분위기가 최근 올라왔다는 점이다. 주중 열린 챔스 경기에서 아스날을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라 우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김민재를 밀어낸 다이어와 대 리우트의 수비가 안정적이고 뮬러와 무시알라가 부상 중인 선수들의 공백을 메웠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중 경기를 홈에서 소화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크지 않다.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우니온 상대로 고레츠카와 라이머가 중원을 장악할 수 있고 케인이 기회를 해결할 뮌헨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